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 사람이 현재를 이렇게 알려면은 젊은 날 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면은 대체로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죠. 나이가 들더라도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나 특징, 강점, 단점 이런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는 거죠.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이 10월 10일 날 기고했던 대통령님 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젊은 날 윤 대통령 관련된 예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예화가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소개한 바가 있는데 다른 한 가지도 그냥 흘려보내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네요. 예. 저는 동갑내기로서 참 특별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강경희 논설변의 주장입니다. 그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상남자에 해당합니다. 포틀에 의하면 빛나는 가치에 목숨을 걸 줄 아는 남자를 상남자라고 하는데 그 빛나는 가치 중에 어뜸이 의리, 사법시험이란 치열한 무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친구들을 떠올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위 영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20분 정도 형사소송법 주관식 시험을 마다하고 뛰쳐나와서 소주 한 잔을 거친 윤 대통령을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을 사흘 남긴 토요일 날 대구에 사는 친구가 함이 들어간다고 윤통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공부하려고 했지만 사실을 사흘 남긴 토요일 날 사시 공부 준비하는 친구한테 함자비를 하라. 이런 친구도 대단하지만 그걸 응한 대통령도 어마어마하네요. 결국 강남 고속터미널에 그는 갔다. 내가 친구들 함이 이런 걸 빠져본 적이 없는데 그냥 고속버스 안에 공부하면 되지. 버스 안에서 본 내용이 시험에 나와 합격까지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해피엔딩이었지만 사시 구수생이 시험 사흘 전 친구 함 들어오는데 가는 것은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일이 아닌가. 구수 때네요. 9번 도전했을 때 친구 함을 매기 위해 가지고 시험 이틀 전에 대구로 간 겁니다. 야, 대단하네요. 어, 도저히 저는 상상할 수 없는데 사실 윤통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던 것은 이런 인간다운 매력이 있어서 됐다.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삼는 검사 세계에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상관들과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지만 사람을 잘 챙기는 윤 대통령의 능력은 훌륭한 검사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 더 감동적인 점은 그들이 정권의 부당한 압력으로 부산과 제주, 연수원 등으로 자천됐을 당시에 총장했던 윤통이 권력에 맞서 같이 싸워졌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 예화 하나만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네요. 어마어마한 특징입니다. 같은 연대 대학을 다니고 동갑인 사람으로서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사시 구수를 했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십수를 해야 되는데 사시 구수에서 시험 이틀 전에 여러분들 친구 함잠이라 하기 위해서 대구까지 간다.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드네. 그래서 현재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의리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살펴야 되는 자리. 그렇다면 의리보다도 근무수수가 더 필요한 덕목이어야 되지만 윤통은 여전히 의리를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탁한 김경률이 수면 아래에 있던 김건희 리스크를 점화한 것이다. 상남자 신봉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통이 총선 이후에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야권이 김건희 방탄이라고 비판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일관했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이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자기 여자 하나 여러분들 간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뭔 일을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그럼 자기 여자 하나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데, 뭐 그러나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의리 측면에 접근한 걸 보고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강경위 논술위원회 분명히 짚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행위는 상남자인 윤통에게는 배신이었던 셈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건 그 직후였다. 20년 넘게 쌓아올린 둘의 우정은 거기서 끝났다.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머리를 숙였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평소 의리를 중시했던 만큼 배신에 대한 분노도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그 뒤에 전당대가 있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침체된 분위기를 끊어올 좋은 기회였지만, 평소답지 않게 저속한 공격을 일관한 원희룡 등으로 인해 전당대는 진흙탕 싸움이 됐다. 한동훈이 63%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지만 대통령은 그와의 만남을 피했고, 어쩌다 만날 때도 꼭 여럿이 함께했다. 참다 못한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리자 대통령실은 불편함을 호소한 끝에 결국 독대를 거절한 일까지 벌어졌다. 예. 이걸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의리를 대단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정한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리거나 양보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을 예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최근엔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김대남 의혹이 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남은 김 여사 스토커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에게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면 한동훈 공격을 사주했다. 근데 이가 처벌은커녕 그 뒤 연봉 3억에 달하는 금융기관 감사로 연결한 것은 분명 수상쩍지만, 더 이상한 것은 한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을 때 친윤들이 해당 행위라면서 한 대표를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예. 이제 윤 대통령의 내린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그런 특성이나 강점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인 거죠. 물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긍정도 있을 것이고 또 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윤 대통령의 본래 모습이구나. 남자들 참 안 바뀌거든요. 예. 20대에 본인이 갖고 있던 정체성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의리를 중시하고 배신을 혐오하고 본인이 정한 원칙에 대해서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거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김 여사 사건을 앞으로 대할 대통령의 선택이 어떨 건지, 지금 이제 한참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의료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례인 거죠.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입니다. 사실 이틀 전에 그것도 구술을 했는데, 예. 친구 함을 여러분들 매기 위해 대구로 간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겁니다. 감사합니다.